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J부동산연구소 임종욱 소장입니다. 자, 오늘 84강 혼란기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뜨거웠던 청약 열기가 지금은 찬바람이 불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상승기와 하락기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이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다가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02-552-7440, 552-744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요, 바로 혼란기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오를 때도 정말 예고 없이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자,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하락할 때도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요, 벌써 10월 달만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량이 상당히 높았다가 11월 3일 조치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 정치적 문제, 경제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부동산 시장 자체는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우상향했었다라는 어떤 믿음감이 있으셔야 부동산에서도 향후에 좀 더 성공적인 투자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큰 틀부터 이해를 하시면서 가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은 각각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알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자, 큰 틀 안에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부분을 계속 느끼고 있어야지만 그 부동산에 있어서 성공적인 어떤 투자 자체를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이라는 건요, 지금 현재 큰 틀에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용과 주거 이외의 것이 있습니다. 주거 이외의 것은 뭐 상업용이나 영업용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주거용 이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도 그 중에 포함되는 것들이고요. 자, 그렇다면 종류별로 한번 살펴봤을 때, 자, 주거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의식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따라서 부동산을 우리가 재테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주거용이라는 거는 꼭 있어야 되는 것들, 우리가 의식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조금 더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안전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부동산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거용으로 된 부동산을 크게 두 가지로 한 번 더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내가 거주를 하는 부동산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1, 2인 가구가 거주를 하건지 아니면은 4, 5인 이상의 가족이 거주하든지 내 어떤 보금자리, 즉 거주를 살림을 하는 집이 거주용 부동산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거주용 부동산은 재테크가 되면 좋겠지만 재테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구입 또는 임대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주택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임대용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이렇게 고령화되면서 우리의 노후 자금, 즉 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임대용으로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주거용 이외에는 사실 임대를 놓기에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나 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주거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식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임대 사업 하시는 데 있어서도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주거용이 그래도 조금은 경기도 좀 덜 탈 뿐더러 어떤 불안한 요소가 많이 없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에는 거주를 꼭 해야 되는 부동산과 그리고 임대를 주는 부동산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된 부동산 중에 하나가 바로 많이들 하고 계시는 아파트죠. 아파트. 우리 거주 공간의 어떤 표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80년대부터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어떤 공급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많은 삶의 질 자체가 아파트로 맞춰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파트도 소형 아파트나 대형 아파트도 임대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성비라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자, 가성비는 투자 대비 수익률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아파트라는 부분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안전하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재화다. 수익성은 다소 낮지만 그래도 황금성이라는 부분이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는 다소 높기 때문에 거주용으로도 맞지만 실제 임대용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임대 수익은 낮다라는 것이 포함되겠습니다. 자, 전형적인 임대용 부동산 하면 뭘까요? 바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자, 오피스텔은 원래가 오피스, 즉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되지만 이것이 바닥난방이 들어가면서 주거와 같이 합쳐진 오피스텔이라는 게 생겨났겠죠. 요즘에는 아파텔이라는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라 원래 건축물상은 업무용이다. 그렇지만 실제 사용을 주거로 하고 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우리가 준주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금도 매겨주고요. 그리고 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도 주거용으로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취득세가 4.6%의 업무용으로 들어간다는 게 하나의 또 단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내가 거주를 하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죠. 하지만 이 다가구 주택이 그동안에 건축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990년대쯤에 지어진 다가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노후된 다가구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저렴한 다가구를 사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수익적 가치를 높이는 이런 방식도 하나의 우리가 부동산 투자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다세대입니다. 다세대는 아파트에 준해서 나오는 다세대들도 있겠죠.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는 것보다 다세대 매매로 들어가는 게 더 싸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와 다세대가 혼재된 지역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어떤 보완체 또는 대체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동산의 가격 상승에 그렇게 큰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아파트에 관심이 많이 쏠리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최근 들어서 이 다세대가 역세권으로 들어오면서 소형화, 즉 아파트 준하는 그런 크기보다 방 하나, 두 개 정도의 소형화됨으로써 오피스텔에 준하는 다세대로 갔을 때는 임대용 부동산으로 가서 우리가 지금의 어떤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세대 상품으로 점점 다가서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거 이외의 부동산들에 있어서는 임대용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용으로 들어갈 때는 주로 우리가 상가나 사무실로 가게 되는데 자, 이렇게 상가 같은 경우에도 주거와 합쳐진다면 상가주택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겠죠. 상가주택. 그래서 실제 거주를 하면서 임대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동산. 그리고 또 지식산업센터처럼 사무실 임대해 줄 수 있는 부동산. 이렇게 여러 가지 상업적 부동산에서는 임대용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주거용에 비해서 임대에 대한 어떤 수익률이 좀 더 높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주거용과 약간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주택 보급률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주택 보급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좀 해석을 해보려고 오늘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주택 보급률은 밑에 분모가 바로 가구 수를 표현합니다. 가구 수분의 주택 수를 얘기하는데요. 자, 많은 질문들을 하는 것 중에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103%입니다. 전국 주택 보급률이 103%인데, 자,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다고 하는데 혹시 공급 과잉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통계의 함정이라는 부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주택 가구 수는 우리가 3인 가구, 4인 가구도 한 가구가 되겠고요. 1인 가구도 한 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1, 2인 가구가 증가되면서 이 가구 수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보여질 것이고요. 자, 주택 수도 역시나 지금 신축되는 부동산, 아파트나 여러 가지 신축되는 것도 주택 수가 들어가고요. 자, 시골에 있는 폐가 같은 집도 하나의 주택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주택 수가 여러 가지 주택,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주택과 못하는 주택까지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주택이고 가구 수는 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지역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과 그리고 또 지방 지역에 대한 보급률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인 평균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지역적인 평균을 같이 보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수는 어떤 주택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가구, 전체 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 가구수보다 사용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보급률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여기서 인구수가 아니라 가구수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 수 있지만 가구수가 3, 4인에서 1, 2인 가구로 많이 재편되는 가운데서는 이 일반 가구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보급률이 더 증가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좀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자가 점유, 그러니까 집 전체 100% 중에요. 자기가 직접 갖고 있는 집을 거주하는 비율이 54%, 그리고 또 임대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46%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본다라면 전체 가구 수의 약 반 정도는 자가에서 보유하고 있고 반은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자, 지금의 현재는 3, 4인 가족이 한 가구로 표현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 2인 가구가 전체 50%가 넘어서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가구 수는 점점 1, 2인 가구는 임대로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1, 2인 가구는 대부분이 자가보다는 임대로 많이 거주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1, 2인 가구가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더 필요도 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갈수록 이 기업체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개인들이 주는 임대 사업에 대해서 점점 축소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1, 2인 가구를 겨냥으로 한 이 임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해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직접 거주하면서 거주하면서 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자, 아파트라든가 다가구, 다세대 등을 많이 갈 수 있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양극화 현상이 매우 뚜렷하게 들어간다는 점, 즉 지역에 따라서 이 양극화가 굉장히 많이 뚜렷하게 간다는 점이고요. 또 연령대에 따라서 선호하는 것들이 좀 다릅니다. 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주로 많이 찾는 곳이 또 자연을 또 벗하고 싶고 또 역세권, 그러니까 지하철을 많이 필요로 하겠고 또 병원이나 이런 편의시설, 기반시설을 좀 필요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있는 곳은 뭐죠? 학교라든가 또 공원들이 또 여러 가지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연령대에 따라 맞는 입주권이 좀 다르고요. 또 더불어서 양극화와 더불어서 도시화 현상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앞으로 우리가 향후 투자 전략에서는 이 두 가지 면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좀 더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임대주택을 투자할 때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가 가능한 부동산들을 매입해서 가지고 계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자, 지역적인 부분, 업무적과의 접근성. 이거는 뭐 여러 번 계속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적과의 접근성 매우 중요하고요. 또 1, 2인 가구의 니즈에 필요한 어떤 건물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된다. 요즘에는 다세대도 많이들 알다시피 엘리베이터라든가 여러 가지가 아파트 준하는 어떤 그 수준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관리에 대한 부분, 즉 건물의 감가상각이 아파트보다는 다세대가 좀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게 관리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는 건데 이 관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간다라면 이 아파트급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투자 전략에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그래도 부동산은 안전 자산입니다. 자, 은퇴 후에 재테크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 상품 중에 부동산이 그래도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현금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의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부동산은 계속 어떤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했었다라는 부분 되게 중요하고요. 양극화 현상이 계속 더 뚜렷해질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 도시화 현상이 더 뚜렷해질 것이다 하는 부분이고요. 한국은 매우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령화 사회에 맞는 또는 1, 2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에 맞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부동산 불황기에 있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라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가 무료 세미나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덕역 6번 출구에 세미나가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고요. 선착순 약 10명에 대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청 전화는 서울전화 02-552-7440으로 전화 주시고요.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신 것도 편안하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